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이제 전략 2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핵심 1, 2에서는 우리 시장 상당히 지금 쏠림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측면에서는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를 가지고 지금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 2편에서는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9,000선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계속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심화 학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9,000, 제가 전략 1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시장의 포워드 PBR 기준으로 2.0 시대가 마침내 개막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워드 PER로 봐서도 상당히 높은 8.5배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배나 8.5배가 그렇게 낮은 것도 완전히 고평가된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여전한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1000도 오히려 계속 하회를 하려고 밑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죠? 제가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Show me the money. 뭐예요? 돈 좀 보여줘라는, 돈 좀 보여줘. 돈 되는 것 좀 보여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약화되죠. 신뢰도 이미 떨어져 있는데 돈도 안 되니까 수급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위치에 처한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신용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미수도 많고 그거 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수급이 차별화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실적 있는 대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코스닥은 실적도 안 나고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두세 배가 더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가면서 자세한 수치를 지금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대감만의 코스닥 투자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지난 1월부터 연초 이래로 코스피는 무려 115%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뭡니까? 연초 대비 기껏해서 4%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도 저는 큰 재미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당연하다고 그랬죠? 코스피보다 코스닥 약세가 당연하다. 돈이 안 되니까요. 기대감만 있고 카더라만 있고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는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실적은 약한데 밸류에이션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도 비싸고 상대적으로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PER로 봤을 때 포워드 우리가 코스피 지금 8.5라고 했습니다. 8.5.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데 코스닥은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없네요. 25배입니다. 3배 이상 지금 높죠? 자, PBR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2.0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제가 포워드 PBR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크게 돈 버는 회사도 없는데 3.3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왜 이렇게 비싸죠? 다들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닐까요? 정부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서 7월부터는 조금 달라질까요? 그거 좀 기대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돈이 6천억이 들어가든 몇 조가 들어가든 그 돈 들어갔다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코스닥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다. 실적이 받침이 안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코스피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요 박스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팔던 이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또 바뀌었습니다. 물론 순매수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파는 거 자체가 대규모 순매도가 일단은 멈췄다. 그리고 플러스로 약간 지금 돌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물 쪽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지난 금요일도 선물 좀 강하게 들어왔고 제가 이 오른쪽 그래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5일 누적, 10일 누적, 현선물 이 순매매 이걸 수치를 보면은 시장이 어디로 가는구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죠. 이 방향적으로 볼까요? 자, 5일이 파란 선, 10일이 노란 선입니다. 언제부터 틀었습니까? 벌써 2주 전부터 약간 이렇게 틀었죠. 물론 금액은 마이너스권의 누적 기준은 있습니다만 방향이 틀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숫자를 트래킹 따라가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서 개인들은 뭐 그게 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강관의 의식주주 오면 언제든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급 돌아오는데 아주 강한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주도주, 특히 반도체 쪽 이쪽을 강하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수로 봤을 때 2배 수준 PBR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고공권이죠. 진짜로 뭐, 여기 뭐 거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PER로 보면은 8.46이고요. 8.5배 이제 근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10배까지는 조금은 이제 성급한 기대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9배 초반 뭐 여기 정도면 뭐 아주 적정가치 근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년에 의해서 27년에도 ROE가 좋아지는 사이클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큰 데이터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7년에 코스피 기업들의 ROE를 보니까 무려 24%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24% 정도 나오면 괜찮죠. 그래서 혹시라도 24%가 더 넘어가면 뭐 이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뭐 PBR로 봤을 때 2.0 그리고 PER로 봤을 때 8.46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수대로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씩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지수대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PER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8.45배 이렇게 와 있는데 만약 9배라고 하면요. 요게 9배라고 하면은 PBR로 치면은 2.14배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 코스피로 치면은 9,630입니다. 지금부터 한 6% 남은 거고 많은 분들이 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10배 아주 노래를 하시죠. 그래서 10배로 간다 그러면 PBR로는 2.38배에 해당하는 거고 코스피로는 1700선입니다. 지금부터 한 18%가 남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만을 뚫고 11,000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결국은 기업 실적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뚫고 온 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오면서 코스피의 ROE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7년 ROE가 24%까지 갔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뭐 25, 26까지 더 이제 이번 잠정 실적 2분기 실적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수치나 이 타겟 코스피 레벨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직 좀 지켜볼 이제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제 판단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코스피 이렇게 9천이 갔는데 돈은 어디로만 가고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뭐 최근에 삼성전기까지 난리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뭐 이런 데도 지금 주가들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죠. SK스퀘어. 그리고 SK스퀘어를 들고 있는 주식회사 SK까지 주가들이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의 찬밥이에요. 찬밥. 예, 그래서 그쪽에 좀 주도주군을 꼭 이제 유심히 보셔라. 제가 프로즈 앤 콘스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확산주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벤스 부통령이 뭐 아직 뭐 그 불확실성이 있는 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좀 주가는 밀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최악은 좀 지난 국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융지주나 뭐 이런 쪽 증권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상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9천 있어서는 뭐 한쪽에서는 뭐 이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거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도 제가 볼 때는 키워드는 지수보다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금리보다는 역시 시장은 뭘 봤습니까? 실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기는
마이크로를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실적은 어디가 끌고 있다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기업 뭐 전체 영업이익, 그 ROE 다 올리는 거 이 두 개 회사가 올리는 건데 그렇다고 뭐 코스피가 9천 왔다고 모두 행복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쪽으로 지금이라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금방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벌써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지 말고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28.8% 제가 수치를 써놨어요. 이게 코스피 대비 시총 비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27.4%예요. 이건 뭡니까? 하이닉스의 코스피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4%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시총으로 보면 딱 100조 원 차이 납니다.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이제 SK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꾸 지난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총 비중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략편에서 더 자세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